우리가 이제 그 충동과 조절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충동이라고 하는 거는 제 주변에서 되게 많이 보거든요. 저 아들도 있고 주변에 젊은 분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특별히 이 부분과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을 때도 이 부분과 관련돼서 또 상담도 받으신 적도 있다고 하시는데 본인 스스로 이 충동이 나한테 있어서 이 충동이 어떤 것 같으세요? 그 충동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순간에 되게 강렬하게 원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꼭 내가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꼭 뭔가를 먹고 싶지 않아도 그냥 뭐 달콤한 그 느낌이 좋으니까 그냥 먹을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는 되게 강렬하게 그 순간에 뭔가 끌리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전 술은 안 먹지만 술이 될 수도 있고 또 행위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게 있는데 제가 좀 충동에 이끌려서 좀 살았던 시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나아가야 될 미래라든가 삶에 대한 원칙이나 규칙 없이 그냥 순간순간에 내가 이끌리는 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안 좋은 영향을 주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뭐 아무 음식 그러니까 몸에 좋지 않더라도 인스턴트 그냥 먹고 싶은 거 빵 먹고 뭔가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순간에 어떻게 보면 즐거운 게임이나 또는 핸드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내가 강렬히 어떻게 보면 원하기 때문에 그걸 이끌려서 살았는데 막상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나한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고 또 후회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그 순간순간 충동에 이끌리면서 사는 게 그걸 조절하지 못하고 그게 나한테 행복한 삶이라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걸 좀 조절하면서 어쨌든 다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니까 하고 싶은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막상 그런 충동이 찾아오면 또 조절하지 못하고 또 휩쓸리는 적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좀 요즘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강렬한 강한 그 충동 때문에 지나고 나면 후회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이렇게 딱 이 순간에서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가장 후회스러운 거? 그러니까 이것도 최근인데 그 제가 이 토요일이었는데요. 저번 주 토요일에 제가 1시에 그 수업이 하나 있었어서 1시에 수업을 끝내고 이제 2시간, 제가 3시에 수업이 끝났거든요. 집에 왔을 때 한 5시쯤 됐어요. 근데 그 머릿속의 생각은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진로 관련해서 상담 쪽 진로를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공부해야겠다. 그리고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도 있고 책도 있고 정말 제 스터디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앉아서 그냥 공부를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근데 뭔가 그럴 때 게임이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한 10분 동안 막 갈팡질팡 하나 고민하다가 결국은 게임을 했는데 근데 그게 뭐 적당히 하고 바로 이제 또 공부를 하러 갔으면 모르겠는데 거의 그 자리에 앉아서 대여섯 시간을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처음엔 즐거워요. 처음에 한 두세 판 정도 할 때는 굉장히 즐거운데 그 이상이 넘어가면은 이게 게임 플레이도 잘 안 되고 뭔가 이게 그리고 제가 하는 게 이제 팀 게임이다 보니까 다른 유저들이랑 상호작용을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제가 좀 뭐랄까요 좀 폭력적인 욕을 하진 않지만 그 상대방을 비난을 한다든지 그런 안 좋은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내가 안 된다, 끊어야 된다, 그만해야 된다 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냥 이렇게 쭉 했는데 그게 최근에 있어서는 가장 좀 후회가 되는 일인 것 같아요. 네. 5시서부터 몇 시까지 하신 거예요? 5, 6시간? 아, 거의 한 11시 11시까지.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도 막 이제 게임 끝나고 또 게임 끝나고 핸드폰을 보고 막 이렇게 인스턴트 같은 막 과자나 이런 걸 네. 집어먹고 그러고 그냥 이렇게 누워서 잤던 것 같은데 정말 생각해보면 물론 이제 휴일이긴 했지만 제 기준에서는 좀 최악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한 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게 최근 얘기지만 좀 후회가 왜 그랬을까 좀 후회가 많이 돼요. 최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느낌이 어떠세요? 느낌이 좋지가 않고 그냥 뭔가 상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순간에 좀 참고 그때는 공부 좀 하고 들어와서 그러니까 휴일이니까 게임을 뭐 아예 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내가 좀 할 걸 하고 와서 좀 기본적인 상태로 적당히 좀 하고 물론 제가 생각할 때 게임은 끝나고 나면 늘 아쉽긴 하거든요. 네. 늘 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그게 어쩔 수 없는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게임 그러니까 중독적인 요소가 확실히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고 그 게임을 건강하게 좀 잘 하려면 네. 조절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좋았을 텐데 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 승범 씨가 그때 그 순간에 승범 씨를 이렇게 한번 보세요. 5시에 와서 되게 좀 갈등의 시간을 겪고 게임을 시작했을 때의 승범 씨 얼굴에서는 어떤 게 보여요? 딱 시작했을 때. 좀 그러니까 그 게임을 하는 게 좋지 않다, 나이스한 선택은 아니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게임할 때 즐거우니까 되게 즐거웠을 것 같아요. 네. 막 고민하다가 딱 스타트 네. 했으면. 처음에는 되게 즐겁게 그리고 그게 약간 게임하는데 대기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캐릭터를 고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게임이 시작이 돼요. 근데 그 순간에 좀 설렘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했을 때. 네. 그래서 얼굴에 막 에너지도 넘치고 설렘도 있고. 네, 잘 해야지. 네. 그리고 게임이 제가 조금 웃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또 그냥 어떻게 보면 즐기는 것도 있지만 잘하고 싶은 마음도 그쵸. 있고 그러니까 그래도 팀 게임이다 보니까 그 게임은 제가 봤을 때는 중독적인 요소가 좀 있는 게 보상이 굉장히 명확해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에너지를 들여서 뭔가 게임을 하면은 그 결과치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보상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즉각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더 끌리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잘하고 싶어지고 네. 내가 또 잘하게 되면 팀원들이 인정을 해주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도 있어요. 잘 해야지 내가 그 생각했던 어떤 대로 네.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한 몇 시간 정도 유지될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봐보세요. 승범 씨 얼굴을 보니까. 그게 한 1시간? 1시간?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1시간 정도가 지나면은 제가 생각했던 대로 잘 안 되거든요. 네. 왜냐면 그게 제 플랜대로 다 들어가지가 않잖아요. 왜냐면 저보다 잘하는 상대방도 있고 또 팀 게임이다 보니까 제가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한 1시간 넘어가면은 좀 지치기도 하고 좀 처음 마음보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6시간 지나면은 6시 좀 지나면 되게 얼굴 표정이
굉장히 진짜 말 그대로 좀 피폐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그 게임이 좀 에너지 소모가 저한테는 확실히 좀 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게임 이상으로 좋아하는 게 축구인데 그러니까 축구는 아무래도 몸을 쓰는 거다 보니까 정말 힘들거든요. 네. 근데 축구는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끝나고 하면은 되게 개운하고 에너지가 오히려 차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운동이니까 당연한 걸 수도 있겠지만 근데 게임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조절을 했을 땐 괜찮지만 일정 시간이 넘어가면 소진된 에너지가 뺏기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원래 한 2시간, 3시간만 해도 그렇게 되는데 6시간을 그렇게 했으니 네, 완전 에너지도 없고 좀 피폐하다는 느낌도 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6시간 넘기 시작할 때부터 좀 그런 모습이었으면 11시 딱 됐을 때 승범 씨 얼굴은 어땠을까요? 한번 지금 보면 뭔가 좀 씁쓸한 표정이었을 것 같고 왜냐면 어쨌든 내가 즐겁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건데 마무리가 어쨌든 좋지 않았으니까요. 네. 게임 결과도 안 좋았고 그래서 굉장히 씁쓸하고 네, 좀 씁쓸했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씁쓸하다. 아까 피폐하다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네, 전체적으로는 막 방금 제가 말한 대로 광대뼈가 더 들어가고 그랬지 않았을까 그랬던 것 같아요.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시면 조금 코칭할 때는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충동을 조절하고 싶다 이러면, 이거 상담으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니야? 상담 주제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네네. 네. 사실 저도 오늘 처음 만난 분이었고 맞아요. 이제 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냐라고 했는데 그 충동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충동? 글쎄 이게 어떻게 다뤄질까라는 조금 왜냐면 이게 그냥 코칭이 아니라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코칭이기 때문에 살짝 걱정은 하기는 했었어요. 하지만 이분이 가지고 온 데는 이유가 있겠구나. 그리고 상담도 받으셨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상담 아니면 코칭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상담도 받으면서 사실은 코칭도 그렇죠. 받을 수 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코칭에서 이분을 도와드릴 어떤 영역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일단 했어요. 들어보자. 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이거는 상담의 주제야, 이거는 뭐 코칭의 주제야라고 미리 판단을 하시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 자체가 되게 복잡한 거잖아요. 그래서 코칭으로도 도움 받을 수 있고 상담으로도 받을 수 있고 컨설팅으로도 받을 수 있고 뭐 워크숍으로도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나는 중요한 거는 코치로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가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코치님들이 지레짐작 이거 할 수 있어? 없어? 라고 판단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나서 코칭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거는 코칭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상담의 영역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거를 추천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지레짐작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 고객 중에 한 분께서는 코칭을 받는 과정에서 실행 계획을 상담을 받는 걸로 선택을 하셔서 네네. 병행을 하셨던 분도 계셨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 말씀이 되게 저는 와닿았어요. 코치로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상담도 하고 이것저것 그럼요. 우리가 다 할 수는 네. 없기 때문에 코치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코칭을 코칭답게 코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A or B에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A or B가 아니라 사실은 A와 B가 모두 다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코치님들이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영상 보시면서 한 가지 궁금해 하시거나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초반에 이 고객께서 부정적인 감정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코치님들 중에는 또 이런 고객이 부정적인 감정을 막 얘기를 하면 좀 당황하시거나 맞아, 아 뜨거워 막 이러고. 부담스러워 하시거나 어떻게 다뤄야 하지라고 생각하시거나 좀 피하고 싶어 하시거나 그래서 네. 억지로 좀 긍정으로 들려야 되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긍정적인 감정만 막 다루게 되고 긍정적인 감정만 느끼는 게 오히려 이슈가 될 수 있죠. 네. 인간 대 인간으로서 코칭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다. 단지 이 코칭에서 감정이 어떤 방향성이 어떤 방향성이냐. 그러니까 이 감정이 자꾸 이렇게 다운되거나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고 있는 방향이냐, 아니면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태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방향성을 잡느냐는 좀 달라지죠. 그런데 만약에 이 감정을 얘기하면서 조금 이게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바닥을 치는 것이 더 좋아요. 오히려 그 감정을 충분히 느끼게끔 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가다가 허공에서 위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딱 바닥을 쳐야 뭔가 다시 올라갈 수 있듯이 저는 코치님들께 이 감정을 오히려 다양하게 다루는 것이 되게 좋고 그 방향성을 어떻게 잡느냐는 고객이 지금 현재의 그 감정의 방향성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죠. 또 한 가지 궁금했던 거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엄청 구체적으로 그 네. 상황을 묘사하게 상상하게 하셨거든요. 1시부터 뭐 11시가 됐을 때는 어떨 것 같냐 막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좀 의미?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도움되지 않을까.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1편에서 스토리의 중요성을 되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코칭에서 이야기를 할 적에 예를 들면 제가 어제도 뭐 이렇게 게임을 많이 해서 되게 후회스러웠어요. 그 정도 선에서 코칭이 진행될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코칭에서 중요한 건 스토리를 가지고 오는 게 되게 중요하고, 스토리를 그럼 어떻게 가지고 올 거냐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그때 상황 하나하나를 쪼개서 그때 1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2시에는 어떻게 벌어졌느냐, 이렇게 시간별로 그야말로 그냥 고객들한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라고 하면 고객도 되게 아직까지는 그 상황을 본인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되게 컨셉추얼하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씩 쪼개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정말 생생하게 본인의 스토리를 코칭 장면에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의 감정을 더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때 상황이 어땠나요? 근데 고객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되게 표피적으로 그냥 혹은 컨셉추얼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 감정이 어땠나요? 라고 느끼지도 않은 감정을 코치가 질문을 하면 애써서 대답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감정을 느끼게끔 고객의 상황, 스토리를 우리 코칭 장면에 가지고 오게끔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장면을 하나하나 쪼개서 본인이 들여다보게 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네. 저희가 질문도 굉장히 다양한 방향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디테일 질문 같은 거 그렇죠.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불안을 느끼거나 걱정이 되는 부분은 사실 이게 어떤 건지 명확하게 모르거나 그럴 때 많이 느끼게 되는데 또 들여다보면 우리가 현미경으로 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게 있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쪼개서 이야기하다 보면 또 그 과정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잘 모를 때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근데 막상 그거를 이렇게 걷고서 이렇게 봤을 때 그냥 그때 상황을 혹은 그 감정을 직면했을 때 오히려 이거는 내가 알므로써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는 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것도 코칭에서는 되게 중요한 파트? 스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간 지금 약간 눈에서 약간 뭔가의 촉촉함이 저는 느껴지는